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오늘 원래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또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촬영을 안 하려다가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오픈도어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조금 의외긴 한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갑자기 투자자가 또 떠나게 되면 또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여기서 또 떨어지면은 또 한없이 또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뭐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아직 실적 발표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뭐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좀 순환매가 시작되면서 같이 주식 그 S&P 500하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 미국 시장인데요. 탐욕 구간에 계속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픈도 소식은 별로 없지만 판 소식은 있죠. 네, 주식을 또 팔려고 내놨네요. 네, 여기 미리 공포하고 있는 144 양식. 네, 여기에 크리스티나가 또 판다고 공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3,629주 정도를 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놀래지 말라. 뭐 이렇게 미리 얘기해 놓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팔 거니까. 언제 팔지는 모르겠지만 뭐 조만간 팔겠죠. 조만간 다시 팔았다고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워낙 주식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디스코드 내용도 좀 워낙 많아서 좀 일부만 담아왔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주 동안 몇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FOMC 이전에 4달러 범위로 진입하고 FOMC 주까지 5달러를 넘은 다음에 8월 1일에 깜짝 금리 인하 발표 견고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뭐 이 시나리오에서 8월 15일까지 6에서 7달러를 넘는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오픈도어와 카바나는 작년 내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이유는 카바나가 수익을 앞지르기 시작한 반면 오픈도어는 대체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곧 우리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고요. 이게 카바나랑 오픈도어랑 비교한 부분인데 여기쯤에서 갈렸죠. 네, 여기쯤에서 카바나는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오픈도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갈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부터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오픈도어가 뒤늦게 반등을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익분까지는 못 먹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에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한 3분기에 가격에 반영된 기대는 실현되지 않을 것 같다. 금리가 7월 달에 혹시나 내린다면 3분기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X 의견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보유하기엔 너무 저렴하다. 다가오는 요금 인하로 인해 그들의 사업은 호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비용을 절감했고 아주 잘 준비하고 있다. 저도 여기서 조금 좋은 신호는 비용을 좀 계속 줄이고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회사가 좀 가벼워졌다라는 거에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금리 인하 수혜로 좀 가려진 느낌이긴 합니다. 금리 인하의 선반영분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기업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때 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평가를 받을 타이밍이 오겠죠. 그때까지 실적은 좋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보유하고 있어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X 의견들이 워낙 많이 올라와서 이게 이제 좀 관심을 받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요게 아무래도 관심을 받는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그만큼 점점 위로 올라간다고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도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그 수익을 위해서 기다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즐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픈도어 부동산 구매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손실로 매각되거나 보유를 유지했던 21년에서 22년과 같지 않다. 오늘의 오픈도어는 다르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요거는 인정을 하고요. 좀 오픈도어가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다라고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파트너십 규모랑 뭐 비용 절감, 브랜드 인지도 상승, 뭐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이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지 않을까. 다만 부동산의 이 불경기가 같이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2년 정도 더 유지하면은 정상 궤도로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게 뭐 회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주가랑은 또 별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으로 증명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흑자 전환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캐리가 CEO를 맡은 이후 그녀는 비즈니스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올해 말까지 플러스 5 에비타를 목표로 삼았다. 뭐 결국에는 뭐 흑자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이게 확신에 차 있는 모습까지는 아니었죠. 여태까지 나온 상황이.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캐리가 좀 자신감에 차 있는 시기가 내년쯤에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이던스가 좋기를 바라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알던 예전의 기업이 아니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직원도 좀 절감하면서 필요 인력만 남지 않았나, 잉여 자원을 좀 제거하면서 좀 실속을 좀 많이 갖춘 상황이고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전보다 파트너십 규모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캐리는 일론만큼 인상적이다. 그녀는 향후 3년 동안
오픈도어에 대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게 흑자 전환이 된다면 수익형 모델이 될 것 같다.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면 좀 그때 많이 인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미래 방향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상승시장 하락시장 상관없이 원래는 작동을 잘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 너무 빨리 됐다, 여기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요거를 인정받으려면 다음 금리 인상 사이클 이런 거를 또 겪어봐야 알겠죠. 그녀는 오픈도어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고 의욕이 넘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익스클루시브가 전국적으로 만약에 혹시나 된다면 이게 또 엄청난 수익이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익스클루시브는 주택 매매 시장 조성자가 되는 것과 같다. 오픈도어가 그렇게 한다면 이 주식은 엄청난 인상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1P 사업과 3P 사업이 동시에 잘 된다고 하면 그때서야 포텐이 터지겠죠. 지난 5일 동안 54% 상승했다. 버크를 채우세요. 그녀가 돌아왔다. 로켓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단기적으로 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있긴 한데 좀 무섭습니다. 공매도는 아직 반응은 없고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식은 완전 똥이다. 그런데 그 회사는 이 모든 집을 잘 팔고 있다. 이제 8달러로 축폭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2달러입니다. 저도 약간 좀 의아해한 거는 헐값에 집을 사서 또 잘 판다라는 게 저는 좀 신기했고요. 이게 되긴 되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좀 허황맹랑하다 그래야 되나?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했었는데 잘 사들인 만큼 잘 팔고 있습니다. 그게 좀 신기했고요. 회전율이 1년에 4회 정도 됐을 때 이게 엄청난 수익으로 다가온다고 했기 때문에 산 만큼 잘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게 되면 잘 판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보유하기엔 너무 저렴하다. 사업은 호황을 누리게 될 거다. 금리 인하로 어쨌든 사업이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이고요. 이거는 다 알고 있었죠. 금리 인상으로 사업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주가를 뺐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사업은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배팅을 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간 것도 있죠. 비용을 계속 절감했다라는 게 포인트긴 합니다. 다 같은 의견인데요. 텍사트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익스클루시브가. 이게 결국에는 전국으로 확장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카바나처럼 멀티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좀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조만간 바로 2배가 되는 멀티베거가 되겠죠. 저점에서만 샀었어도 1.7달러에 샀었어도 3.4달러가 곧 오고 있기 때문에 2배를 먹을 수 있다. 지금 실적 제공하는 경영진이 제공하는 이 지침 자체가 좀
10에서 20% 좀 낮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 10에서 20%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어닝 비트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닝 비트는 가능하다. 그런 의견이고요. 오픈도어를 믿진 않았지만 나는 믿었다. 성장주 이제 당신의 시간입니다. 저도 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이렇게 수혜를 받는 것 같고, 우리는 세 번의 페이크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가 진정한 반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당한 게 많기 때문에 세 번의 페이크를 당하고 이제 좀 찐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의 산을 겪으면서 참 무수히 많은 생각과 고통을 느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좀 찐반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좀 금리 인하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제 장난질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또 급하게 올라가면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 실적 발표로 인해 올라갈 거까지 예상을 해봅니다. 또 보면은 구독자님들이 갑자기 또 많아지는 바람에 댓글이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3달러 오랜만에 보네요. 저는 평단 8달러대 진입했어요. 매일 추매 중입니다. 위태경님도 초반에 유튜브 할 때 같이 오픈도어에 투자해서 같이 존버하던 우리 구독자님이죠. 이제 좀 8달러까지 가서 수익 실현을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위태경님도 최근에 18만 개 샀는데 평단 이 정도 결실을 맺나요? 라고 합니다. 18만 개면은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미 돈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두 배만 먹어도 10억이네요. 네. 길었습니다. 24불 정도의 평단에서 4까지 차분히 모았는데 마이너스 복구할 때까지 계속 모을 생각입니다. 곧 4불까지 갈 것 같습니다. 매물대 많아서 기대를 안 했는데 저는 용기 있게 못 담아서 고작 3천주밖에 없지만, 용기 있게 매수하신 분들 다들 좋은 보상 받기를 화이팅 합니다. 네, 이렇게 올렸고요. 용기라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저는 확신에 찼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많이 담았을 뿐이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신 오픈도어 사업 모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좀 더 깊이 분석하거나 토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오픈도어 사업 모델 가능성과 성장성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은 오픈도어 투자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컨텐츠가 될 것 같다. 이거는 이미 다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이제 오픈도어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오픈도어는 편의를 위해 돈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일단 전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 분들은 이 고객층 자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결국엔 오픈도어가 인지도를 쌓고 애플처럼은 아니더라도 이제 부동산 하면은 오픈도어가 생각나게 하는
그 궁극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익을 포기해서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오픈도어를 이용하니까 이제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 분들도 결국엔 오픈도어를 따르게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대중 심리잖아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것까지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중을 생각해서 들어간 사업 자체가 아니고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맞바꿔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더 소중한 사람,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돈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일단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 분들, 나는 좀 더 높은 차익을 원한다 라고 하는 분들 자체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틈새 시장의 규모를 파악을 했고 그 규모만 먹는다면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없고 그냥 이미 기업은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규모 자체를 이미 어느 정도를 선정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연간 600만 명의 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최대 4%만 먹자라는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 이분들이 결국에는 트렌드에 의해서 오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분들 말고도 집의 가치를 궁금해하는, 집의 가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1분에 한 명씩 물어보기 때문에 잠재 고객이 워낙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들을 오픈도어가 다 수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를 뒤흔들 만한 게임 체인저가 충분히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 성장성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단지 이거를 주가로만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결국엔 이걸 성공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이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 그분들까지 이거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요 분들은 이미 배제된 대상자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는 충분히 오픈도어를 공부했다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줄 몰랐네요. 결론은 오픈도어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집을 사고 팔 때 오픈도어가 생각나게 만드는 게 기본 모토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을 생각하는, 자기네들이 손해보더라도 고객이 최우선인 회사의 모토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엄청난 가격 책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손실을 입었지만 그거를 다 포기하고도, 이 이익분을 다 포기하고도 고객의 신뢰를 위해서 그거를 다 계약을 했다. 손해보는 계약을 다 해버렸다. 체결을 해버렸다라는 내용들을 저희는 다 공부를 했는데 결론은 고객이 우선이고요. 부동산이 생각나게, 부동산 거래에서 오픈도어가 생각나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픈도어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20주 더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국은 저런 플랫폼이 도입이 불가능하겠죠. 한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미가 없죠. 한국은 의미가 없고, 이거를 아파트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는 사실 공시지가라는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거래가 생각보다 쉽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문화에 맞지 않는다. 이 아이바잉 사업 자체는 한국 문화랑 좀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수수료가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수수료 대비 이 서비스 비용으로 이거를 바꾼다고 하면 좀 수익이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오픈도어는 한국에는 맞지 않는 설정이고, 제가 이 오픈도어에 투자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땅덩어리를 봤을 때 미국의 한 주 크기만도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요. 일부러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남 집에 못 살 바에는 오픈도어가 낫지 않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알고리즘으로 유튜브 보다가 오도쿠님 보고 2.16에 들어갔는데 쑥쑥 올라간다. 한 종목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으니 확신이 간다. 전문가라기 하기보다는 같이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죠. 네. 저는 이 정도 공부해서 이 정도를 투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확신이 있으니 이 정도까지 들고 가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좀 힘들었고 이제는 좀 이걸로 오픈도어로 산전수전을 좀 다 겪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성숙해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의 투자 방향도 좀 어느 정도는 정한 것 같고요. 벌써 3년째 오픈도어를 보고 있네요. 기업에 대한 공부를 처음 한 주식이라 이번에 비중을 좀 담았다라고 하고요. 여기 잘 되길 바랍니다.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회사에 애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수익 실현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저희 시중에 5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26년도에 아파트를 계약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잔금 처리를 위해 현실적으로 5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그 아파트를 다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주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달러면은 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달러 정도면 만족합니다. 저는 아직 수량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 39까지 올랐을 때 참 좋았는데 이때는 저는 보지도 못했던 상황인데 좀 오래 관심을 갖고 계셨나봐요. 오래 물타기 중이라고 합니다. 용기 있어 부자가 된다. 용기가 있어야 부자가 된다 라는 내용이고, 오픈도어 소파이 가지야. 소파이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1주 만에 40% 상승. 소파이 업스타트 다 불타네요.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매월 400주씩 매수하더니 드디어 양전이 됐다. 요새는 엑셀로 된 판매 내역은 안 보여주신. 궁금하네요. 이렇게 별 수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 보여줬는데 한번 볼까요? 2분기 추정 가이던스 이렇게 나오고요. 11% 마진이 뭐 그렇게 적진 않아요. 이 정도면 만족하죠. 보면 17일 날 기준으로 보면은 쭉 지금 여기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대기가 1,400개 정도 대기하고 리스트가 3,592 11.88 이고요. 평균 보유 일수가 110일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가 계속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평균적으로 아직 1,000개 정도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일 동안 1,000개. 아직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2,200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한 달에 아직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호호호 기다리니 오네요. 축하드립니다. 1년의 목표가 14달러.
저도 이 정도 되면 좋겠죠. 일단은 흑자 전환까지 좀 기다려 볼 예정입니다. 목표 주가는 10달러지만 드디어 불장입니다. 5달러 바로 넘고 8달러로 가자. 이게 네, 지금 너무 상승 추세긴 하죠. 저번 주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저도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보면은 좀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오픈도어로 보면은 공매도가 15일 날 또 350만 주가 공매도가 체결이 됐고요. 이게 비중이 9.9%라고 합니다. 보통주의 9.9%라고 하고요. 미상한 잔고가 아직 6월달 기준으로 이게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400만 주고 이게 청산하는데 5.8일 정도 걸리는 상황이에요. 아직 근데 공매도가 움직이질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키움에서 장외 거래가 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위불 보시면 수치 이제 오더 라지 스케일 오더 큰 손들이 뭐 그렇게 많이 팔진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매물대를 다 뚫은 상황이에요. 다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쭉쭉 올라갈 상황이고 지금 결국엔 위에는 팔 물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엔 공매도 애들이 계속 팔겠죠. 그거를 다 어느 정도 받아먹고 가지 않을까. 결국엔 공매도가 손을 항복을 해야 거기서 또 한번 펌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애널리스트의 반응은 홀드입니다. 홀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단기적인 모멘텀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중기적으로 봐도 그린라이트가 하나 들어왔고 롱으로 지금 그린라이트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2개가 떴고요. 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까지 봤고 7월 5일 기준으로 수치 변화는 없어요. 기관들이 72% 아직도 잘 갖고 있고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7월, 8월 15일 이후에 또 한번 나오죠. 13F 공시가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렇게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려 그랬는데 여기서 오픈도어 소식은 끝났고요. 제가 따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책을 제가 하락장을 오픈도어로 3번을 맞았기 때문에 멘탈이 많이 무너졌었는데요. 그때마다 물어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었고요. 책을 이것저것 막 샀습니다.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엄청 많이 사가지고 계속 인내하면서 봤고요. 이 저번 주만 해도 계속 하락장이었잖아요. 올라간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저번 주까지 거의 바닥이었기 때문에 계속 책을 읽으면서 멘탈을 다졌고요. 주식은 멘탈이다라는 책을 얼마 전에 사서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급등할 줄 몰랐죠. 아무튼 주식은 멘탈이다라는 책이고요. 요 책은 나가타 준치라는 일본 분이에요. 일본 분이 쓴 책이고요. 그냥 사람 심리를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냥 궁금해서 샀고요.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관심 없으신 분들은 영상을 끄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과 맞는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봤고요. 급등하는 종목은 팔지 마라. 지금 팔지 말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좀 어울릴 만한 책 제목에 맞는 내용을 갖고 왔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식 투자에서는 매수보다 매도가 어렵다는 말을 흔히 한다. 말 그대로 매수는 자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막상 매도하려고 하면 언제 매도해야 될지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 엄청 어렵죠 지금. 이러다가 떨어지면은 그때 또 후회하잖아요. 평가액 수익이 발생하면 여기서 팔았다가 더 오르면 어찌하지 하고 욕심이 난다. 평가액 손실이 발생하면 여기서 더 하락하면 안 되지 하면서 지금 팔았다가 그 후에 상승하면 손해인데 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사람 다 똑같죠. 일본 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언어만 다르지 사람 심리는 똑같다. 주가가 보합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통에 짜증이 나서 매도했는데 그 직후 상승하는 웃을 수도 없고 오를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됐었죠. 오픈도어 주가도 계속 밑으로 내리꽂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뒤늦게 웃는 상황이 왔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매도 시기의 판단은 어려운 법이다. 결국에는 어렵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판단해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데 팔고 난 후 팔지 말 걸 하고 후회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 팔아야 할까? 최적의 타이밍은 어떻게 찾을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 해도 하나의 정해진 대답을 놓을 수는 없다. 매수 단가, 그 사람들의 자금 상황, 종목의 특성, 시장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 나름대로 옳다고 판단한 타이밍에 팔 수밖에 없다. 다만 성장주 투자라는 대전제 하에 매도 시기를 판단한다. 그 기업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실패한 사례로 든 땡땡 그룹과 같이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성장성이 불투명해지는 등 무언가 문제가 발생해 성장주라는 범주 자체에서 탈락하게 되면 그 주식은 매도해야 된다. 요게 한 2022년도 상황 때 파는 게 맞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오픈도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 주식은 선장주다라는 당초의 판단이 변함이 없다면 뚝심 있게 계속 보유해야 한다. 물론 주가가 현저히 상승했을 때는 일부 매도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조금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이익 실현의 기회니 놓치지 않고 매도하는 편이 좋다. 그 경우에도 한 번에 전체를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다. 좀 분할 매도하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시세랑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천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천장에서 팔았다고 생각해도 거기서 더 쭉쭉 상승하는 일이 많다. 카바나 보면은 많이 올랐다고 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매도하고 잠시 물러나면 마음은 편하다. 매도를 통해 현금화하면 이 이상 수익이 줄어들면 안 되는데 또는 이 이상 손해를 보면 안 되는데 라는 심리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성장주 투자를 할 때는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끈기 있게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오픈도어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바닥이라고 해서 아니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지난번 1.7달러에 팔고 좀 더 떨어지면 사자라고 했는 분들은 이 상승분을 못 먹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타이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멍청하게 계속 보유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수익분의 절반 정도는 먹은 상황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 많이 어렵고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 요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과 너무 일치하고요.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뿐이다. 이 큰 돈을 벌려면 지금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세가 가파르게 지금 일본 기업의 차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쫙 올라갈 때 그냥 일단 갖고 있는 게 최고다라는 거고 같고요. 상승하는 시기는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을 10이라고 하면 그중 1 정도, 아니 1보다 적은 짧은 시간이다.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오르는 시간은 극히 적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은 지루한 보합 상태이며 가만히 상승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대부분은 하락하거나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2년 가량의 투자 기간에서도 이렇게 상승분을 보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주식은 곧 기다림이다. 기분 좋게 상승하는 시간보다 그저 진득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 올 초부터 계속 하락했었던 부분을 참 좀 긴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하락을 해도 며칠이면 그걸 회복한다는 게 또 주식시장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처럼 상승하는 유망 종목을 상승 도중에 놓아버리는 것은 아깝다. 큰돈벌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이거를 당분간 들고 가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거를 포기하면은 큰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장주 투자는 성장성이 있는 유망 종목을 끈기 있게 보유해서 자산을 크게 늘리는 투자 스타일이다. 기회가 찾아왔다면 놓치지 말고 붙잡자. 주목하던 종목이 상승을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이 그 종목의 매력에 눈을 떴다는 뜻이다. 지금 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오픈도에 매력이 좀 생겼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때까지 인내하며 보유하고 있었으니 곧바로 팔지 말고 뚝심 있게 더 보유하고 있다가 큰 수익으로 연결하자. 지금 모든 오픈도어 투자자분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팔지 말고 좀 더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덩치가 커졌을 때 팔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주고 싶었고요. 추가로 이렇게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내용이 좀 꽤 많이 캡처해 봤는데요. 테마에 올라탄 급등주는 분할해서 매도한다. 지금 금리 테마에 올라온 것 같고요. 이 급등주가 결국 오픈도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종종 실적의 급상승과 시료, 테마가 우연히 겹쳐 단기간에 주가 급등하기도 한다. 지금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것도 캡처해봤습니다. 테마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단숨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 좀 무섭긴 하죠.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주의해야 한다. 신기하게도 그런 테마주로 보유하고 있으면 마치 하늘 꼭대기까지 상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저 착각일 뿐이다. 단기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그 종목의 역량보다 주가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기업 가치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상승할 것 같다라는 착각이 느껴지면 스스로에게 경고의 배를 올려주자. 영원히 상승하는 주식은 없다. 단기적인 재료로 급등한 주식은 열기가 사그라지면 하락한다. 요게 좀 꺼지면은 이 게임스탑처럼 훅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직은 오픈도어는 게임스탑 같이 밈주식에 가까운 수준은 아니니까 저는 그냥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모르죠. 지금 개미들이 또 달라붙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또 열기가 사그러진 주식은 고가와 비교할 때 반토막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반토막 저희 엄청 많이 겪었죠. 오픈도어로 저는 3번 정도 겪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중장기를 바라보는 성장주 투자라고 해도 이런 상승 국면에서는 매도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또
단편적으로는 또 너무 급등하는 주식은 매도하는 게 낫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경우 일괄 매도하기보다는 상을 보면 분할 매도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건 조금씩 덜어내자라는 내용이고요. 일부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한편 주가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다. 반대로 상승이 멈추고 하락이 시작되어도 일부를 이익을 실현했으므로 언제라도 나머지를 매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포켓몬과 관련된 이런 테마주가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오픈도어처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픈도어가 이랬었죠. 작년에 한 3번 정도 산을 이뤘었는데 이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한 분들은 좀 큰 돈을 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타이밍을 몰라서 저는 그 돈도 못 벌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금리 테마에 엮여 있으면은 이렇게 또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상황도 금리 테마에 엮여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다시 주가가 회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회귀하지 않으려면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네.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익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로 텐베거를 누려라. 마지막 캡처 내용이고요.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주식의 세계에서 대성공 사례를 텐베거 등으로 부른다. 그러나 성장주라고 판단한 종목이 장기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구입한다 해도 한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일은 의외로 어렵다. 이거를 계속 갖고 있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주가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갑자기 2배, 3배로 뛰어 있는 것이 아니라 1.1배, 1.2배, 1.3배, 2배라는 과정을 거쳐 서서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 상승 과정에서 항상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와 싸우며 꾹 참고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을 늘리는 일은 힘든 법이다. 앞으로 겪어야 될 일이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동안 괴로워하며 보유하다가 간신히 2배가 되었다면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다. 거기서 팔지 않고 보유하는 일은 투자자로서 멘탈이 상당히 강해야만 가능하다. 인간에게는 빨리 이익을 실현하고 싶다. 손해는 가능한 한 확정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싶다라는 본능적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익이 발생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팔아도 성공이다. 매도 후 주가가 쭉쭉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괴롭다. 기껏 돈을 벌었는데도 어쩐지 손해를 보는 기분이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수익은 가능한 한 늘리자. 기회는 크게 키울수록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는 수익을 늘리기 위한 투자자 멘탈 그리고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설명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해답을 제시한 게 2배가 되면 절반을 팔으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 심리를 역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2배가 되면 절반을 팔아서 원금이죠. 원금을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모든 게 해결된다. 이처럼 성장성을 보고 매수한 성장주라도 대박이 날 때까지 계속 보유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대박 종목을 꽉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을까? 대박 종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있기는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 어차피 들고 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계속 보유하기 위해 계속 보유하는 일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계속 상승을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결국엔. 게다가 성장주는 주가가 크게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거의 오르락내리락 장난 아니죠. 아무리 기운차게 상승할 때도 하락의 리스크는 항상 따라다닌다. 주가 상승에 의기양양해져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며 뇌에서 분비되는 마약 물질을 취해 있다 보면 갑자기 급락해서 순식간에 매수 가격 부근까지 돌아오고 수익이 날아간다. 제가 이 상황을 겪었었죠. 그래서 그때 이 책을 만약에 읽었다라면
절반을 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엔 이 책을 안 읽어서, 이런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엔 매수 부근까지 왔잖아요. 매수 가격 심지어 더 마이너스까지 왔는데, 이 2배 됐을 때 팔 거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책에서 이게 너무 뇌리에 박혔는데요. 절반을 팔아서 이익분을 만약에 갖고 갔다 그러면 지금 되게 여유 있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악몽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난다. 벌써 2번 겪었죠. 이거를 원금을 회수를 못한 게 2번 정도 됐고요. 꿈에 취하는 일을 피하고 하락의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둔 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은 무엇일까? 인기 있는 방법은 2배로 오르면 절반을 판다라는 전략이다. 이게 인기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 심리를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반을 꼭 팔아서 원금을 회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주가가 2배가 된 주식의 절반을 매도하면 수중에 남은 나머지 절반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0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원금을 회수하고 나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죠. 수익분의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용이 빵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만큼 생긴 거잖아요. 만에 하나 그 회사가 도산해 주가가 0이 된다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도산할 가능성이 낮으니 어느 시점에서 나머지 매도해도 수익이 발생한다. 이거를 계속 들고 있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팔아도 수익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수익을 확보했다는, 다시 말해 돈을 벌었다는 안심은 그 종목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멘탈 강화로도 이어진다 라는 내용이고, 물론 절반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절반을 팔았다면 나중에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이 절반이 되고 만다. 이것도 감안해야겠죠. 그러나 주가가 2배까지 상승하지 않더라도 상승 과정 어딘가에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때 팔걸.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을 작년에 또 올 초부터 겪고 있죠. 하고 소외하지 않도록 하락 리스크를 경감하는 일은 성장주 투자의 전략으로서 필요하다. 이게 핵심 전략인데요. 절반을 팔으라는 내용입니다. 절반을 팔아야지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익분이 결국에는 장기로 이루어져서 50배의 대박이 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는 제가 담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원금을 회수하고 나면 그 돈은 공짜 돈이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대신에 급하게 올라갔을 경우에 수익분도 절반이긴 하지만 심리상 되게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 내용을 주식 투자하기 전에 봤다라면 이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 내용을 알았다면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몰라서 저는 그대로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2배 수익을 얻지 못한 상황이고요. 후회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은 어쨌든 멘탈이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민이 많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내용들을 막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어느 정도 또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상승했던 부분, 두 번째, 첫 번째 또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두 번째도 이렇게 상승했고, 세 번째도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양치기 구간을 넘어서서 이제는 찐 반등이지 않을까라는 이 부분까지 왔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결국에는 2배 수익으로 이거를 덜어낸다면 좀 가볍게 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저는 목표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덜어내지는 않을 거지만 앞으로의 투자 여정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알려주고 싶어서 책 내용을 읽어봤고요. 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계속 올라가면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상은 좀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때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상승분을 그냥 쭉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